안녕하세요. 영화 한 잔의 주인장입니다. 오늘의 한 잔은 제가 정말 기대를 많이 했던 작품인데요. 바로 센티멘탈 밸류입니다. Why didn't you want to do the role? He wanted you to do it. I can't work with him. My father is a very difficult person. Men jag vet att det har varit svårt för dig. Jag känner igen mig i det. Ni två är ju det bästa som har hänt mig. 센티멘탈 밸류는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로 유명한 요아킴 트리의 감독의 최신작입니다. 제78회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은 작품이고요. 그래서 정말 두근두근했는데 영화 주인공이 나치만이 익은 거예요. 찾아보니까 언데드 다루는 법, 모든 것은 아르망에서 시작되었다,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의 주연이었더라고요. 저는 언데드 다루는 법 빼고는 다 보았는데 정말 이 배우분이 반가웠습니다. 참고로 모든 것은 아르망에서 시작되었다는 한 잔 말아본 적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면 놀러오세요. 영화 제목인 센티멘탈 밸류는 직역을 하자면 감정적 가치입니다. 근데 뉘앙스를 포함해서 말하자면 경제적 가치는 크게 없으나 감정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에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가령 어렸을 때 모아놨던 딱지나 내가 처음 돈을 모아서 샀던 책 같은 거 혹은 인형 같은 거, 내가 생각하기에 추억이 있고 그것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여기서 것은 물건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분열된 가족에게 접목시켜서 과연 감독은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섬세한 감정선과 무거운 울림을 주는 영화, 끊어낼 수도 묻어질 수도 없는 아픔을 그리는 영화, 그럼에도 나아감을 보여주는 영화 센티멘탈 밸류 한 잔 말아보겠습니다. 이 다음부터 영화 센티멘탈 밸류에 대한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가득한 리뷰가 있습니다. 아직 영화를 보지 않았거나 볼 예정이신 분들, 스포일러를 피하고 싶은 분은 여기서 영상을 멈추고 영화 관람 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영상은 영화를 본 관객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영화를 보고 오시면 더욱 풍부하게 영상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센티멘탈 밸류의 오프닝은 노라로 추정되는 나레이션으로 시작합니다. 어렸을 때 사물이 되어서 글을 써보라는 숙제를 받은 노라는 집이 되기로 하였고 그의 입장에서 서술하기 시작하는데 그녀가 사는 집은 빨강색의 나무로 지어진 집입니다. 매우 넓지는 않지만 가족들이 파티도 열고 단란하게 지내는 집인데요. 그 집에서 3대가 내리산 것으로 보입니다. 할머니 방이 본인의 방이 되고 사람들이 가득 차서 파티도 열고 때로는 가족들이 헤어지기도 반복합니다. 유년 시절에 노라는 부모님이 싸우는 소리를 소음이라고 여겼습니다. 이것이 싸움이라고 알게 된 것은 좀 후인 것 같고요. 그 뒤에 부모님이 이혼하고 침묵이 드리워오자 이것이 더 싫다라고 서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구조적으로 금이 간 벽을 보여주는데 이 금은 집을 지을 때부터 잘못 지어져서 생긴 금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 집은 철거해야 된다고 말을 하며 이 금을 뒤로 하고 영화 제목인 센티멘탈 밸류가 나옵니다. 이 오프닝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나레이션으로 듣는 노라의 유년 시절도 중요하지만 이 집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중요합니다. 노라가 집이 가득 찰 때가 좋을까 아니면 집이 빈 것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나레이션이 나올 때 집의 풍경은 파티의 배경도 나오고 또 아무것도 없는 거실도 나옵니다. 노라의 기억이라고 한다면 두 배경은 시간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집은 가득 찰 때가 좋을 거야 라고 말할 때 아이들의 장난감과 그의 발이 지나가는 거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이 모습들은 각각 다른 시간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티의 장면은 할머니가 파티를 열었을 때, 아무도 없는 거실은 부모님이 싸웠을 때, 아이의 장난감
장난감이 있는 거실은 노라가 영화를 찍을 때입니다. 즉, 집을 통해서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는 시간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조부모부터 시작해서 부모 그리고 노라와 아그네스까지 3대에 걸친 역사, 시간을 거실이라는 장소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서 집을 지을 때부터 금이 있었다라는 언급으로 이 가족들이 집에서 살 때 어떤 뿌리 깊은 문제가 있었고 이것이 이제부터 나올 것이라고 암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집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한 가족의 흐름을 보여주고 이를 겪은 집은 과거, 현대, 미래를 담아내는 증거로서 보이는 겁니다. 주인공인 노라는 연극 배우입니다. 연극은 영화와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분명히 다른 점은 일회성에 있습니다. 영화는 시간이 된다면 여러 번 볼 수 있는 기록으로 남지만 연극은 따로 녹화를 하지 않는 이상 봤던 연극을 그대로 다시 볼 수는 없습니다. 설령 같은 작품의 같은 배우진이 나와서 연기를 한다고 해도 그날의 컨디션, 나의 기분, 무대의 여건 등등으로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극의 3요소가 희곡, 배우, 관객이라고 하죠. 그만큼 현장성이 중요합니다. 이런 특징을 노라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연극 무대에 서기 전에 무척 긴장한 모습으로 자신의 대기실에서 나오려 하지 않고 스텝이 겨우겨우 달래서 나와도 드레스가 불편하다며 찢어버리고 겨우겨우 검정 테이프로 수습을 해도 어딘가로 사라져서 뺨을 맞고 오는 등의 기이한 행동을 보입니다. 이는 뒤에 노라의 말에서 알 수 있는데 노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연극 무대에 서면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되는데 나는 물러설 수도 없지 라고 말하면서 공황, 무대 공포 같은 심정을 고백합니다.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면서 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으면 혹은 자기 혐오가 있으면 하기 힘든 겁니다. 노라의 이런 심리는 유년 시절로부터 옵니다. 오프닝에서 봤듯이 엄마와 아빠가 이혼을 했고 아빠는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자매는 엄마의 손에서 자랐고 그 엄마도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했던 아빠가 갑자기 떠난 것은 자매에게 큰 상처였고 엉망진창인 상태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자신을 엉망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비하, 우울,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녀의 남자친구가 이를 보여주는데 노라의 남자친구는 일단 유부남입니다. 등 극단의 조연출쯤으로 보이는데 노라와 내연관계에 있죠. 그가 노라와 침대에 누워있을 때 하는 말은 너는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이야. 자신이 다치기 싫어서 다가가지 않는 사람이지 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무의식증의 상처가 이런 방어 기제를 세웠고 이런 모습이 타인에게도 보이는 겁니다. 이런 연극에서 배우를 하고 있는 딸 노라는 아빠 구스타브와 다른 입장입니다. 구스타브는 영화 감독입니다. 극 중에서는 회고전을 할 만큼 명망 높은 감독입니다. 그의 초기작으로 보이는 영화에서 갈대밭 사이로 두 유대인 소년 소녀가 뛰어가고 그들을 쫓아가는 군인들. 소녀는 가까스로 기차에 올라타지만 소녀는 잡혔습니다. 소녀는 차마 소년을 보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영화가 마무리되는데 이 영화를 본 뒤로 간담회에서 구스타브가 15년 만에 차기작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유명한 배우인 레이첼이 그의 영화에 굉장히 감명받아서요. 구스타브를 저녁 식사에 초대합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해변으로 가게 되고 구스타브와 레이첼은 친해집니다. 그래서 딸을 위해 적은 각본을 차기작으로 준비했고 이를 노라가 읽어보지도 않은 채 거부했기 때문에 레이첼을 섭외합니다. 이 섭외 과정에서 센티멘탈 밸류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마지막 장면의 원테이크 씬이 나오는데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구스타브가 레이첼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때 하이라이트는 할머니가, 그러니까 자기의 엄마가 목매달아 죽은 그 장소를 설명하면서 이때 사용한 의자라면서 레이첼을 설득하고 섭외에 성공하는데, 사실 그 의자는 이케아 의자였습니다. 레이첼은 속은 거죠. 아무튼 구스타브는 감독의 입장에서 배우에게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지시합니다. 자신의 작품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람을 구할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면 뜯어 고칠 수도 있습니다. 일례로 구스타브 본인도 딸에게 배우를 하지 말고 스스로 작품을 만드는 것은 어떻냐, 누군가가 자신을 골라주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라고 말을 하죠. 이렇게 노라와 구스타브는 입장이 다릅니다. 노라는 배우의 입장에서 감독의 지시하에 연기를 해야 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작품이 있으면 가서 어필을 해야 하는 어쩌면 수동적인 입장입니다. 하지만 구스타브는 감독의 입장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바를 만들고 거기에 맞는 배우들과 스태프를 고르고 스스로 이어나가는 능동적인 입장입니다. 이러한 둘의 차이는 비단 배우와 감독 사이의 차이일 수도 있으나 노라와 구스타브의 관계로 봤을 때 아빠라는 입장이 자식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은유하는 것처럼도 보였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한다, 이게 아니라 적어도 구스타브는 자신이 원하는 예술을 하기 위해서 집을 떠났고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노라는 그의 영향 아래서, 로라 피셜, 엉망인 상태에서 엉망으로 자랐다라고 하면 아마도 이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감정적으로 힘든 상태라고 하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 수동적인 입장으로 보입니다. 구스타브는 자신의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레이첼이 끼면서 분위기는 미묘하게 돌아가는데, 레이첼은 자신이 좋아하는 감독의 작품을 찍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영화를 보면 배경이 독일인데 레이첼은 영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대본 리딩을 할 때 자신의 악센트로 말하다가 이후에 리딩에서 유럽 악센트를 배워옵니다. 하지만 이 악센트는 어색했고 설상가상으로 레이첼이 작품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건 아니다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기 때문인데요. 이것 때문에 감독의 딸인 노라에게 찾아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고 이 역할은 자신보다 딸인 노라에게 어울린 것 같다고요. 그러면서 살짝 권유를 더하기도 합니다. 결국 레이첼은 에이전시를 통해서가 아닌 자신이 직접 감독에게 찾아가서 못하겠다고 거절합니다. 이때 레이첼은 감독에게 당신의 딸과 같은 색으로 염색하게 하고 사실은 이 영화도 영어로 찍고 싶지 않은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합니다. 감독도 몰랐던 혹은 외면해왔던 감정을 대변하고 있었던 레이첼이 감독에게 말한 겁니다. 사실 구스타브는 예술 영화를 찍기 위해서 집을 나왔습니다. 즉 과거의 구스타브의 센티멘탈 밸류는 영화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더 강력한 센티멘탈 밸류인 가족의 존재가 있었고 영화를 명목으로 집에 머물면서 딸들과도 접촉했지만 레이첼로 인해서 이제 외면할 수 없는 감정에 직면한 겁니다. 그래서 구스타브는 레이첼에게 너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해주고 이내 울음을 터뜨린 그녀를 안아주면서 위로합니다. 이는 마치 유사 부녀 관계로도 보이고 구스타브가 자신의 친딸인 노라에게 하고 싶은 말로도 보였습니다. 구스타브도 엄마, 그러니까 노라와 아그네스의 입장에서는 할머니인 카린이 자신이 7살 때 자살한 기억이 있습니다. 자신의 자식들이 그러하듯이 자신도 같은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정원에서 술을 마시고 중지를 지켜 세우면서 보여줍니다. 이내 그는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갑니다.
돌아가지만요. 한편 자매들 노라와 아그네스는 노라의 집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만나기 전에 아그네스는 할머니에 관한 기록을 기록 보관소에서 가서 봤습니다. 이로 인해서 할머니 그리고 아빠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그네스의 아들인 에리크를 자신의 영화에 출연시키겠다는 구스타브와 마찰이 일어납니다. 구스타브는 망설이는 딸에게 영화를 찍으면 좋은 추억이 될 거야. 너도 그때 영화 찍을 때 참 좋았잖아. 우리 그때 행복했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아그네스의 감정을 건드렸습니다. 아그네스는 아빠에게 그렇게 행복했으면서 어떻게 한 번에 사라질 수 있느냐면서 원망에 가까운 울분을 터뜨리는데요. 이 전까지는 노라의 심리가 강조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그네스의 심리는 간접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녀 또한 어머니의 장례식 음식을 업체를 부르지 않고 직접 다 만들 정도로 어머니를 사랑했고 그만큼 아빠에 대한 애증도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감정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보인 것이죠. 이때 아들이 들어오고 황급히 눈물을 훔친 아그네스는 구스타브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가 남겨둔 대본을 읽기 시작하는데 이 대본을 다 읽은 아그네스는 언니 노라의 집에 찾아간 겁니다. 그러면서 노라를 설득하는데요. 자기가 다 읽어봤는데 대본이 참 괜찮고 이 대본은 정말 언니를 위해서 쓰여진 것 같다면서 제발 이 한 챕터를 읽어달라고 부탁합니다. 노라는 간청에 대본을 받아들였고 내용을 읽는데 내용을 보자면 제발 전화 주세요. 제발 숨쉬게 해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나는 집이 필요해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런 내용인데 이 부분은 사실 앞의 레이첼의 대본 리딩과 같은 부분입니다. 대본 리딩에서는 영어로 읽어졌고 지금은 독일어로 읽어집니다. 또 레이첼이 이 부분을 읽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다면 노라는 깊이 공감을 하고 있었죠. 자살을 했던 할머니 카린과 내용이 많이 섞여져 있지만 이 감정은 노라가 느낀 감정입니다. 또 노라와 구스타브가 에리크의 생일 파티에서 불화가 났을 때 장면 전환이 일어나는데 이 다음으로 바로 붙은 장면은 노라가 연습하는 연극 무대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이때 노라가 연기한 감정선이 구스타브가 적은 대본의 그 부분과 같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지 않고도 심지어 멀리 떨어져 있었음에도 알아차릴 수 있는 이해해 보려고 하는 아빠의 마음이 느껴져서 좀 찡했습니다. 이 다음 자매는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그 전에 아그네스가 노라의 집을 치웁니다. 그 모습을 보면 노라의 집은 커튼이 쳐져 있어서 햇빛이 가려져 있고 집안 곳곳에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일반화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의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뒤에 이어지는 자매의 대화가 센티멘탈 밸류에서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데 노라가 말합니다. 아빠한테 내가 자살 시도한 거 말했어? 아니? 근데 어떻게 알았지? 우린 같은 환경에서 자랐잖아. 근데 난 망가지고 넌 망가지지 않았어. 어떻게 그런 거야? 쉽지는 않았어. 나는 큰 차이가 있었거든. 나에게는 언니가 있었잖아. 그러곤 자매는 서로를 포옹하고 위로하면서 서로에게 진심으로 사랑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아무리 화려한 미사유구 없이도 담담하게 진심을 담아서 그때 그 엉망이던 시절의 언니에게 그리고 지금의 노라에게 진심을 담아 사랑한다고 건네는 아그네스 그리고 그녀를 품에 안고 사랑한다고 돌려주는 노라 그녀의 상처가 조금 더 아물어지게 나아가는 희망까지도 보이는 훌륭한 장면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본다면 노라의 센티멘탈 밸류는 아빠입니다. 나를 엉망으로 만든 나의 유년 시절의 행복을 깨트린 훌쩍 떠나가 버린 아빠의 역할도 과분한 아빠지만 놓을 수 없는 관계 그리고 감정의 골이 무뎌질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한 상처를 다시 가족관계의 회복으로 그녀는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아그네스의 센티멘탈 밸류는 노라였을 겁니다. 엄마와 아빠가 이혼해서 가정이 힘들 때 나를 옆에서 지지해주는 든든한
든든한 언니의 존재가 있었기에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다는 것, 이런 애정이 노라가 아팠을 때 본인이 지지해주고 사랑을 돌려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술 먹고 뻗었던 쓰러졌던 구스타브는 무사히 잘 깨어났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자매도 안도의 웃음을 짓습니다. 장면이 전환되고 영화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던 빨간 집이 흰색 집으로 변화하고 내부 인테리어도 모던하게 바꿉니다. 이 집에서 노라는 에리크의 등교 준비를 돕고 거실의 풍경은 오프닝에서 말한 그 한 장면입니다. 이때 창문을 좀 보면 블루 스크린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구스타브가 영화 마지막 원테이크 장면을 찍고 있다라는 사실을 관객은 뒤늦게 알아차립니다. 아빠가 적은 대본을 완벽하게 소화시킨 노라는 마치 거대한 사이코 드라마를 한 것처럼도 보입니다. 주연 배우는 노라, 감독은 구스타브, 촬영 감독은 구스타브가 맨 처음에 원했던 페테즈도 있습니다. 노라는 아그네스의 위로와 아빠의 대본으로 어느 정도 마음을 잡았을 겁니다. 이들의 관계는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나아가는 미래를 그리는 것 같았습니다. 또 장면이 전환될 때 마치 필름을 넘긴 듯한 효과와 과거 플래시백 때 노라의 목소리로 유추해본다면 이 모든 것은 사실 노라가 찍는 영화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면 전환 중에 굉장히 자연스러워서 헷갈렸던 부분이 두 개 있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아들의 생일 때 노라와 아빠가 감정 분쟁이 일으키고 바로 노라의 연극 장면으로 넘어가는 그거고요. 나머지 하나가 이 장면입니다. 아빠와 뭔가 관계가 해소된 듯하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 노라. 사실 이 집으로 들어가는 노라는 영화를 촬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르지만 이렇게 이어지는 장면 전환도 참 좋았습니다. 감독, 여기서는 요아킴 트리에겠죠. 요아킴 트리에는 센티멘탈 밸류를 통해서 이런 관계를 다시 주목하는 것 같았습니다. 거창하게 가족은 이래야 하고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고 이게 미덕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충분히 피할 만큼 피하고 괜찮아지고 혹은 괜찮아지지 않았더라도 설사 그 감정이 해소되지 않았더라도 그럼에도 서로에게 애정이 있다면 증오보다는 그쪽이 더 좋지 않을까라며 센티멘탈 밸류를 통해서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등장인물의 캐릭터가 다들 입체적이고 그들 사이에 드러나는 섬세한 감정선이 일품이었습니다. 그들만의 이야기지만 가족 간의 애증이라는 보편적일 수 있는 감정을 말하면서 훌륭한 마무리를 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센티멘탈 밸류는 저에게는 정말 좋은 영화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약간 고당도가 생각나기도 했는데 고당도에서는 좀 더 거칠고 직접적이게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남은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센티멘탈 밸류는 입체적인 인물상을 제시하고 은유적으로 마치 가랑비에 바짓가락 젖어들듯이 밀려오는 감정선이 일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추천드리는 센티멘탈 밸류에 대한 한 줄 평은 후회와 아쉬움으로 점철되어 있지만 나아가길 바라며입니다. 잔점수는 10장 중 9장 원샷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섬세한 감성전기 기가 막힌 센티멘탈 밸류를 한번 말아보았는데요. 극장에서 보는 것을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연휴 막바지쯤에 이렇게 좋은 영화를 만나게 되어서 기분이 좋은데요. 어째 연휴들에 다들 잘 쉬셨나요? 맛있는 음식 많이 드셨기를 바라고 잔소리 말고 좋은 덕담만 들으셨기를 바랍니다. 연휴가 정말 후다닥 가버려서 아쉽지만 영화 한 잔 채널은 계속 돌아가니까요. 자주 찾아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소중한 채널을 운영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생각을 알려주세요. 주인장은 댓글을 다 좋아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모두들 안녕. 또 봐요.